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이맘때 먹으면 좋은 제철 해산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귀는 저지방 생선으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삼치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칼륨 성분이 들어있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꼬막은 철분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인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복 중 하나라고 불리는 치아 건강. 평상시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검진을 통해 혹시 있을 치주 질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특히 노화나 각종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연 치아를 상실했다면 신속하게 인공 치아를 식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실된 치아를 방치하면 치아의 저작 기능 문제뿐만 아니라 구강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임플란트 수술이 보편화되어 있어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잇몸뼈에 인공치근을 식립하는 수술 후 골육착 기간 후에 치아 머리 역할을 하는 최종 보철물과 인공치근을 지대주로 연결하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에 버금가는 저장력과 우수한 심미성으로 대중적인 치료가 되었습니다. 씹는 힘이나 모양 등 모두 자연 치아와 유사하기 때문에 선호받는 임플란트.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과 공포증으로 인해 섣불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치과 공포증의 경우 수술 중 통증이나 출혈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플란트를 망설이게 된다는데요. 그러나 꼭 필요한 수술을 미루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증을 못 느끼게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수면 임플란트가 도움이 된다는데요. 수면 임플란트는 의식화 정주 진정법으로 혈관으로 수면 약제를 투여하여 가수면 상태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공포가 심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분들이 이 수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임플란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호흡기 질환이나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를 체크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시 의과와 협진하여 수술을 진행한다는데요. 특히 수면 마취가 위험한 진료는 아니지만 수술하는 동안 마취 전문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와 호흡 상태 그리고 바이탈 징후를 계속 점검해야만 안전하게 잠들었다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수술 전에 6시간 금식을 시행하고 보호자 동반하에 내원합니다. 수술 7일 전과 3일 전에 병력 확인콜을 진행하여 안전하게 준비될 수 있게 안내합니다. 수술 전에 혈압과 당뇨 등 한 번 더 기본검사를 시행한 후 팔에 혈관 라인을 잡아 수면 약제를 투여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하면서 수면 마취를 진행합니다. 마취 기록지를 작성하며 응급상황의 대비도 철저히 진행합니다. 수면 종료 시 진통제를 투여하고 라인을 제거하며 마취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두려움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면 수면 마취를 통해 환자의 감각을 완화시킨 후 편안한 상태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면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손동국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치아가 너무 심하게 썩어서 부러지거나 풍치가 있어서 도저히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미 치아가 없어서 틀니를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대부분의 치아가 망가져서 전체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면 임플란트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수면 임플란트는 의식화 정주 진정법이라고 해서 수면 내시경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 없이 보다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치과 공포증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 임플란트 수술을 보다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면 임플란트를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수면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수술이기 때문에 당뇨나 혈압과 같은 전신병력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수면 임플란트 중에 자가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수면제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환자의 전신병력과 나이, 체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면 마취 용량을 결정을 하게 되고 안전하게 수면 마취 상태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누구라도 아프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 수술은 공포의 대상이 되는데요. 수면 마취 하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요즘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구독형 여행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대개 가족이나 친척들과, 자라서는 연인 혹은 친구와, 때로는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과도 우리는 훌쩍 여행을 떠나곤 하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 엔데믹 기대로 국내 여행 스타트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는 홍유진 씨, 공휴일과 연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해외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특히 그녀는 이번에 알게 된 종합여행 플랫폼을 사용해 여행 상품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국내외 여행부터 실시간 항공발권 서비스와 자유여행, 그리고 허니문, 골프, 크루즈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구독경제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에 발맞춰 여행의 다양한 혜택뿐만 아니라 쇼핑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쇼핑몰도 제공한다는데요. 국내 해외여행 할 것 없이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하고요. 그리고 포인트도 많이 쌓이고 많이 쓸 수 있어서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행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와서 제가 인터넷 최적화로 여기서 쇼핑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포인트로 여행을 구독하는 신개념의 종합여행 플랫폼. 이 플랫폼을 개발한 곳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일상의 소비를 여행으로 적립하는 종합여행 플랫폼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행을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제공하고 구독경제 트렌드에 맞춰 구독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여행 상품에 수익을 붙이지 않아 원가로 제공하면서 회원들께서는 거품 없는 가격으로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회원의 만족도가 곧 회사의 성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곳. 이에 회원의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진정한 여행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주고자 종합여행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여행 상품에 추가 수익을 붙이지 않고 현지 경비 그대로 제공하며 회원이 내는 정기 구독료를 여행 포인트로 적립해서 여행을 갈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여행의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행 경비 부담을 낮추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 예약을 할 때 고객이 지갑을 열었다면 현지에 가서는 추가로 내는 금액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억지 쇼핑, 강제 쇼핑과 옵션 투어, 의무적인 가이드 팁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회원이 구독하는 비용을 100% 리워드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종합여행 플랫폼을 이용해 즐겁게 쇼핑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여행 상품을 골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강진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2010년도에 제 생애 첫 해외여행을 국내 대형 여행사를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5박 7일 동안 제가 경험한 것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쇼핑에 가까웠습니다.
일단 투어를 나갈 때마다 억지로 강행되는 선택 관광, 그러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함, 여기에 의무적인 가이드 팁과 그리고 무엇보다 억지로 들려서 설명을 들어야 하고 그것을 또 구매해야 되는 이 쇼핑에 대한 불편함이 매우 스트레스로 남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2016년도에 제가 글로벌 여행 커뮤니티 플랫폼 형태의 동호회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행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새로운 여행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단순히 즐거운 여행뿐만이 아니라 이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고력도 좀 많이 바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꾼 것처럼 국내에 와서도 제가 좀 그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뿐만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 여행 플랫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근데 최근 국내 여행객들은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어떤 소비자에서 진화돼서 생산하는 여행, 프로슈머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국내 여행객들이 여행을 가기 전 참고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포털 사이트의 검색에서 이제는 SNS 미디어의 활용도를 좀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행객들이 내가 하지 못한 여행을 다른 친구들이, 다른 지인들이 여행한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저희 플랫폼도 단순히 숙박업체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숙박 플랫폼이나 여행 상품을 통한 수익을 남기는 여행사의 어떤 한정된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행 경험을 공유하고 여기에 저희는 여행을 원가로 제공하면서 구독형 형태의 멤버십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일상의 소비를 통해서 여행을 정립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네, 저는 다년간 비영리 민간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연간 연탄 봉사뿐만이 아니라 보육원 그리고 농어촌 아이들에게 기부와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는 즐거운 여행도 좋지만 봉사하는 여행을 많이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연탄 봉사 여행이라든가 다양한 여행 등을 봉사하는 여행을 만들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그리고 가치를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두뇌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접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단순 작업이 필요한 산업화 시대에서 벗어나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현대 사회보다 더욱더 급변화하는 사회로 복잡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 나갈 창의적 사고력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요즘에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가정집, 유치원생 자녀를 둔 김현주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최근에 인터넷으로 무료 체험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스마트 학습을 알게 되었는데요. 마침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최신 에듀테크 기술인 마이크로러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이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15분 학습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디지털 학습 전에 창의 활동 교재를 통해 아이의 두뇌를 깨워준 후 주중 짜여진 스케줄대로 스마트 태블릿을 활용하여 디지털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공된 워크북과 활동 자료로 복습을 할 수 있으며 한 달 동안 학습하게 되면 그 이후 게임 형태의 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다시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귀여운 캐릭터와 재미있는 스토리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의 학습 동기는 물론 몰입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에 연동된 학부모 앱을 통해
자녀가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 학습 중 만든 포트폴리오도 체크할 수 있고요. 앱을 통해 아이에게 직접 응원과 칭찬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저랑 했을 때는 아이가 금방 지루했었는데 이건 15분으로 시간도 짧아서 아이가 집중도 잘하더라고요. 직접 눌러보고 쓰고 하니까 재밌어하고 과목도 많고 콘텐츠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겁게 몰입하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선보인 곳에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0년 창립 이래 베스트셀러 교재와 탁월한 품질의 교과서로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거듭하며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학 및 국어 참고서, 영자신문, 영유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교육 노하우를 토대로 유초등 스마트 학습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이곳은 40년이 넘도록 축적해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에듀테크 중심의 교육 플랫폼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는데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객에게 건강한 배움의 경험을 제공하고 변함없이 탁월한 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들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환경을 거치면서 5세 아이들의 학습 발달과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어떤 환경에도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기획했고, 이를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현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즐거운 루틴 학습을 통해 논리력과 창의성이 발달하고 스스로 주도하는 5, 9세 아동의 자기력이 성장하는 건강한 스마트 학습입니다. 아이의 능동적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이끌어진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 스마트 학습 활동이 총 3,500여 개로 다양하며 한글과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사회성, 생활습관, 창의성 등 총 8개 과목의 학습을 제공한다는데요. 유아 및 유치 통합교육 과정인 놀이 중심 누리 과정에서 시작해 자연스럽게 학습 중심 초등교육 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아이들의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과 국어, 영어, 수학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교육을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학습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하고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닌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염두에 둔 8개 과목의 균형 잡힌 교육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돕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학습 영상 900편과 학습 동요 250편 등 그림책, 블록놀이와 같은 부가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가 집에서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지루해한다면 이제는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집에서 아이가 재미있게 학습하며 몰입도도 높여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세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빈틈없이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세법을 잘 해석해서 고객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후 치료를 받을 텐데요. 그런데 적신호가 오는지조차 모르고 넘기는 무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금이 그 주인공으로 돈을 버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절세라는 것을 일부 부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100세 시대 건강을 지키는 일만큼 경제적인 손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복잡한 세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세무 상담을 해주는 곳도 많다는데요. 여기 단연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는 세무사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세무사의 업무 중 기본이 되는 일은 기장 대리인데
고현식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컨설팅 위주로 일하고 있다는데요. 국세청의 정보 수집 능력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도 세금을 피하기보다는 적법한 절세 방안을 찾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 상속, 증여에 관한 세금이 어렵고 복잡해지다 보니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찾는 납세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납세자들마다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절세를 하고 조세불복을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때 납세자들이 갖는 만족감과 저희에게 주는 존중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법 개정이 빈번하다 보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규제가 복잡하다는데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서 대표적으로 납세자들의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째, 세법 규정과 가세당국의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세법 규정은 통상 1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은 납세자의 질의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며 비정기적으로 기존 해석을 변경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세무상담을 받았더라도 현재는 규정이나 해석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재상담을 받아야 하고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기 위해 규정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과 해석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양도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지만 이미 양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절세 방법이 있더라도 되돌릴 수가 없으니 반드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큰 손실의 위기 앞에서만 세무 정보를 찾다 보니 이미 손을 써야 할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손실이 누적되기 전에 세무사에게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신윤관 세무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어떤 점을 알아두는 게 좋을까요? 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 고려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인데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말하고, 추정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2년 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혹은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이제 상속이 개시될 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 개시 이전에 사전증여, 재산 처분, 인출 등의 유무가 이제 상속세 신고 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분할 납부의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 내 1회, 그로부터 2달 내 1회, 총 이렇게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연부연납의 경우 상속세를 이제 10년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인데 매년 1.2%의 연부연납 가산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물납의 경우 현행 세법 중에서 상속세에만 존재하는 제도인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일부를 상속세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할 납부와 달리 그 연부연납과 물납의 경우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 이러한 분할 납부, 연부연납, 물납의 그 실익과 요건을 조세 전문가와 잘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절세 팁이 있을까요? 네, 부동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 재산의 평가를 그 사전증여를 통해 그 이전의 증여 시점으로 유도하여 하는 것이 그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이 개시될 때 사전증여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미리 증여를 함에 따라서 그 증여 시점에 평가된 낮은 가액으로 포함될 수 있기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재산의 경우 이제 상속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조세 전문가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절세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네, 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재산의 처분 및 이전 단계에서만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재산의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도 조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취득부터 처분 단계, 즉 전 단계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사소한 판단 실수를 하지 않게 납세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세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물 운송에 쓰이는 트럭은 경제 활동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트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료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춘 트럭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자동차가 오늘도 도로를 달리고 있을 텐데요. 화물을 싣고 가는 트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통 승용차의 화려함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지만 미국에서 인기 픽업 트럭의 판매 대수는 베스트셀러 승용차의 판매 대수와 비슷할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물류와 유통의 일꾼으로 저개발 국가에서는 서민의 발 역할을 하며 트럭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트럭도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역사를 같이 하며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에 위치한 한 공장, 최소 5톤 이상의 대형 트럭들이 늘어서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유럽에서 들어온 완성 형태의 트럭을 국내 실정에 맞게 재조립하여 생산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891년도에 설립된 13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웨덴 회사입니다. 철도 수송 차량 제작을 시작으로 1902년에 첫 트럭이 생산되었고 1950년대 초반부터 트럭 생산과 판매 활동의 확장과 세계화를 추진하여 현재는 세계 3위의 트럭 메이커로 올라섰습니다. 약 100여 개국에 진출, 전 세계에서 5만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컨테이너 트럭과 덤프 트럭 등 대형 운송 트럭 및 버스, 엔진 생산을 주업으로 하며 광범위한 관련 서비스가 결합된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1967년 대한민국에 수입 상용차가 진출하며 1986년 아시아 자동차와의 기술 협력과 독점 판매 계약으로 본격적인 트럭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국의 8곳의 영업 거점과 24곳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이곳은 2003년에 설립된 대규모의 트럭 조립 공장으로 샤시 상태로 수입되어 온 트럭을 번호판 설치대, 바퀴 물바지 등 국내 규정에 맞춰 부품을 추가하여 부착하거나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옵션을 넣거나 변경하여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트럭업계는 단순하고 거칠다는 인상을 주기 쉽지만 고객의 업과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는 트럭을 제공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섬세한 업계입니다. 또한 누구보다 트럭과 운수업계를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업조직이 오랜 기간 저희 트럭을 판매해오며 한국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저희는 오직 고객의 비즈니스가 잘 되는 방향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덤프트럭 3종과 트랙터 7종, 카고트럭 15종과 중형 카고트럭 2종 등 총 27종의 트럭을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덤프트럭 같은 경우 험지에서 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난 모델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랙터는 성능 저하 없이 보다 나은 연료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체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모델이라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트럭은 유가 인상 및 금리 인상 등 악화된 경제 상황에 따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연료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춰 고객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데 집중한 제품입니다. 트럭이 달릴 때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차 무게를 약 350kg 정도 더 줄여서 연료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면 물론 짐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 고객들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모델입니다. 카고트럭 같은 경우 수송화물의 종류와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최적화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으며 정밀한 조향 성능과 감소한 회전 반경 그리고 향상된 안전성을 제공하며
자동 비상제동 장치와 차선 이탈 경고 장치를 적용해 주행 중 사고 위험률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종류의 트럭을 국내에 선보이는 것 외에도 트럭 정비 전문가 양성을 위해 테크니션 아카데미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정비사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교육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습이라든지 또 실차량에서 고장 진단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이런 교육들이 뭐 일회성으로만 거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1년 연중 운영되고 있어서 실제적인 교육들 그리고 계속해서 차량의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트럭 운전사라면 누구나 연비가 높고 유지비가 낮은 트럭을 소유하고 싶을 텐데요. 고객의 사업에 맞는 최적의 트럭 모델을 제공하는 곳에서 원하는 트럭을 구매하여 운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공부만큼이나 입시 전략을 잘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순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시기가 생각날 텐데요. 10년이 넘는 학업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수능이라는 시험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수능 대비가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수시로 달라지는 입시 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이 아닌 대학 입시만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대입전략연구소랍니다.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대입전략인데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맞춤형 대입전략이 좋은지 알려드리고자 대입전략연구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시 및 정시대학 분석 시스템과 현재 특허 출원 중인 고교 학점제 교과목 선택 시스템, 그리고 교과목 정보 검색기 시스템과 학과 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대입 전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 사정관 경험이 있거나 최소 10년 이상의 입시 상담 경험이 있는 강사들이 직접 입시 컨설팅을 한다는데요. 우선 학생의 니즈가 적힌 사전 조사서와 학생의 생활기록부 및 전국 모의학력고사 성적표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부합하는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노하우가 집약된 수시 및 정시대학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에게 딱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운다는데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제 장점을 대학에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서는 사실 제 장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걸 강조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아,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구나, 이런 게 나의 유리한 점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좀 더 자신감 넘치게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대학교 선정 및 전형에 따라 스피치 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가 면접 코칭을 진행한다는데요. 면접 코칭의 경우 핵심적인 면접 질문 자료를 배포해준 후 학생이 면접을 볼 때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하며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 점수를 얻는 방법에 관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불필요한 행동 교정과 함께 실전과 같은 반복 면접 훈련을 한다는데요. 우선 제가 목표하는 학교와 학과에 대한 인재상과 정보를 토대로 제 성적과 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는 실전과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모의 면접을 여러 번 진행해서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전략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체계적인 입시 상담부터 면접 코칭까지 진행하는 입시 컨설팅 연구소를 통해 학생들이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길 응원해봅니다.
장지섭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네, 매월 초 관심을 가져야 할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 SNS를 통해서 학부모님, 학생, 저희 강사분이 한 그룹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해결하십시오와 같은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즉 멘토 멘티 관리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별로 진학 상담 및 면접 코칭 등을 활용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비교과 활동에 해당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을 잘 관리해서 좋은 글들이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막연하게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보다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전국 모의 학력평가 성적표를 잘 보셔가지고 본인이 어느 대학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작정 학교 내신이 좋지 않다고 해서 고3 때 정시로 바꾸려고 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얼마나만큼 시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는 전문가와 꼭 한번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지방에서 지인들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에서도 저희 대입전략연구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미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술 전시장의 분위기도 예전보다 한층 젊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새롭고 다채로운 예술 콘텐츠를 발굴해내고 있는 갤러리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아트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아트테크는 아트와 재테크를 합친 용어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는데요. 과거 소수의 부유한 컬렉터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술품 수집은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홈 인테리어용이나 취미 또는 재테크용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인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전시장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이 생길 정도이며 중견 신진 작가의 작품들이 완판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전시장. 이곳은 창의적인 작가를 발굴하며 갤러리 오픈을 비롯해 배송, 운반, 작품 설치 등 평소 갤러리에서 힘들어하던 부분을 해결해주는 갤러리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는데요. 저희 회사는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갤러리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올해 2023년 되면서 서울 강남에 이미 별이 되어 있는 유명 작가들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저희 갤러리는 갤러리 프랜차이즈 회사의 거점으로 특히 조각에 특화된 예술 작품을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창원, 김포에 갤러리가 있고 특히 서울에는 3개의 갤러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 전시마다 작가와 작품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작가와의 대화나 미술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조각 전문 갤러리를 표방합니다. 서양화, 동양화, 조각 모두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각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특히 건축물법상 1% 룰이라고 하는 조형물법이 조각 시장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알면서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수주에 급급해 조각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 좋은 작품이 세워질 수 없겠죠. 아무도 안 보는 짜투리탕에 어쩔 수 없이 건설사와 시행사가 허가를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게 사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재 이 갤러리에는 김종구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는데요.
김종구 작가는 조속과 출신으로 쇳가루를 활용해 아름답고 신비로운 입체적 산수를 그린다고 합니다. 1997년 영국에서 전시 중인 쇠 조각 작품을 도난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 작업실에 남겨진 쇳가루에 주목하게 되면서 쇳가루 작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갤러리에 전시된 쇳가루 작품들은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쇠를 그라인더로 깎아내 쇳가루를 먹삼아 자연적 형상으로 탈바꿈하면서 세상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김종구 작가님 팬이라서 오게 됐는데요. 여기 갤러리 자체도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신선하네요. 특히 작가님의 뿌리 작품이 마음에 드는데요. 인간의 내면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 갤러리에 또 와보고 싶네요. 미술 시장에 아트테크 바람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술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며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에서 좋은 작품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최민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갤러리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갤러리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갤러리라는 게 원래 좀 럭셔리한 직업이긴 한데 도록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고 나서 한 달 만에 전시가 끝나면 다 쓸모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했더니 여러 갤러리를 운영하다 보면 작품도 작가도 홍보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도록이라든가 비싸게 들여서 공들여 만든 기획안들도 잘 실행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갤러리 프랜차이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때가 코로나가 아주 성황하던 시절이어서 그때 이제 보통 건물주들이 많이 특히 비싼 1, 2층을 많이 비워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1, 2층을 건물주들한테 특히 지방에 있는 건물주들한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다 보니 거기에 갤러리를 집어넣으시면 건물값도 유지시키고 그리고 미관에도 좋고 갤러리 관장하시면서 문화생활을 향유하실 수 있다라고 설득해서 여러 군데에서 갤러리 프랜차이즈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사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갤러리 프랜차이즈 회사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 울산, 창원 이렇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전국에 많은 어떤 지사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현재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국내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이제 해외 지사도 많이 저희가 발굴을 해서 앞으로 진출해서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해외로 소개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미술에 있어가지고 한류는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요. 음악이나 뭐 K-팝, K-드라마 이런 건 많지만 그래서 K-아트를 좀 세계에 소개하는 대표적인 갤러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탈모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맞춤 가발을 선보인 전서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발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뭘까요? 우연한 기회에 가발업체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착용 전과 착용 후의 모습이 많이 크기도 크고 변화가 그리고 가발을 젊은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발도 이미지 향상으로 제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제가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가발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탈착식과 고정식이 있는데요. 고정식은 사우나에도 그리고 수상스키를 타도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부착 방법이고 그리고 탈착식은 외출할 때는 착용하지만 집에 와서는 벗어두는 걸 탈착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발 맞춤 제작은 어떻게 할까요? 고객님과 상담을 하고 난 후
고객님의 투상에 따른 패턴을 뜹니다. 그 패턴을 공장에 보내게 되는데요. 공장에서는 한 올 한 올 수제로 된 가발을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저희 매장에 보내게 됩니다. 그 제품을 받고 검수를 한 후 고객님과 방문 일정을 조율을 한 후 고객님의 방문이 이루어지면 고객님의 가발을 고객님의 투상에 올려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가발 맞춤 제작입니다. 고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없던 머리가 생긴 거니까요.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정도의 그 기간을 두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만족도는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발을 맞춘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머물러 있는 머리이다 보니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가발 스타일리스트의 그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알려고 하는 노력과 그리고 가발용품의 적절한 사용으로 가발이 조금이라도 오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사후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으세요? 민망한 가발은 착용하게 하지 말자입니다. 지금은 가발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같이 세련되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아직도 상대방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의 민망한 광경도 제가 보기도 합니다. 제가 매장에서의 저는 가발에 대한 정확한 상태 그리고 판단으로 고객님들에게 좀 매운 소리도 하기도 하는데요. 열정이 많이 죽기도 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역할이고 제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저를 어려워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제 진심이 이렇다는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운영하는 데는 감사하게도 건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탈모 관련 책도 출간했다고요? 가발의 장단점, 두피 문신의 장단점, 그리고 모발 이식의 장단점을 한 권으로 묶어 놓은 그런 안내서 같은 책이 있다면 가발 전문가로서 탈모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고충 그리고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저의 그 책을 읽고 조금 방향이 그 인식의 변화도 그렇지만 그 마음적인 방향도 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집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몸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남성 호르몬이 흐르고 있는 한 그 누구도 탈모에 대해서 예의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세월에 녹인 노하우와 그리고 경험치를 시간이 될 때마다 일반인들과 그리고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가발도 예쁘면 된다라는 인식의 변화. 우리 젊은 고객님들 정말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인플루언서들이나 유명인조차 가발을 착용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탈모가 되었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가발도 패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그런 인식의 변화 제가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봉을 이용해서 귀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 부분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귀 속의 물기 제거를 위해서 면봉을 쓰다 보면 귀지가 점점 귀 안쪽으로 들어가서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꼭 귀청소를 하고 싶다면 귓바퀴 부분만 가볍게 닦아주고 물기를 말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